6일 보령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매 규모를 늘리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청양군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섭니다. 빠르면 2021년 공급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산 대술명 걸곡리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놓고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황새 번식지 파괴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원이15에서 취재했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난 6일 보령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충남 지역에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돼지열병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범호 기자,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었죠? 의심 신고가 접수된 곳은 돼지 12,000여 마리를 기르는 보령 천북면의 한 양돈 농가였습니다. 이곳에서 5일과 6일 이틀 동안 돼지 7마리가 폐사한 건데요. 지난달 29일 홍성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충남 지역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특히 신고 농장 반경 3km 안에선 41개 농장이 8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기르고 있고 또 보령 천북은 국내 최대 양돈 단지인 홍성과도 인접해 양성 판정 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 포천에서 신고된 의심 사례도 음성으로 판정나면서 돼지열병은 지난 3일 경기 김포 확진 이후 확산세는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텐데요. 이 방역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데 충남도는 돼지 수매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는 청양과 서산, 보령 등 소규모 농가 27곳에서 돼지 506마리를 사들여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은 국내 양돈 농가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도는 아무래도 소규모 농가는 상대적으로 방역에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매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와 방목 사육 농가 등 소규모 농가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이 지나간 이후 소독과 방역도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제 차량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에 나서고 있고 거점 소독 시설 24곳, 농장 초소 174곳도 운영 중입니다. 지난 5일 공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가운데 야생 멧돼지 차단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청양군에도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청양군은 충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지역인데요. 빠르면 2년 뒤부터 공급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충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청양에 처음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주 청양군 신월리 인근에서 도시가스 건설공사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주배관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LPG나 등유에 의존해왔던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가스를 채울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합니다. 연간 세대당 절감되는 연료비만 100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진짜 좋고요. 가정집에서도 다른 데는 기름을 쓰잖아요. 그럼 기름값이 굉장히 비싼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저렴하고 그리고 제가 겨울에도 일단 더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은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좀 춥게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가격이 비싼데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저렴하고 청양 도시가스 사업은 비봉면 용천리에서 청양읍까지 25.6km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총 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1,700세대. 내년 초 수요 조사를 거쳐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시설이 밀집돼 있는 청양읍을 중심으로 도시가스가 우선 공급됩니다.
이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청양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양군은 청양읍 주요 권역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요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은 주민들이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어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은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고 또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청양 지역.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제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민원25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예산 대술면의 한 마을인데요. 황새로 유명한 이곳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궐곡리에 있는 황새 번식장입니다. 주변 산세가 아늑하고 곳곳에 천연 습지가 있어 한때 멸종됐던 황새를 복원하기에 적합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과 600m 떨어진 산 주변에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되면서 평화롭던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9만 3천 제곱미터 면적의 에어돔 방식으로 15년간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만 132만 세제곱미터.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 시 발생하는 분진과 침출수 등으로 각종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렁이 농법, 또 미꾸리 농법 이런 거 갖고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친환경을 자꾸 해나가고 있는 겨. 그런데 이게 들으면은 친환경도 필요 없이요. 농사 그냥 폐지하고 나가게 되시오 이제. 특히 황새를 야생으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 농경지와 하천이 오염될 경우 황새의 번식과 서식에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면은 지금 황새들이 한 마리도 거기 살 수가 없어요. 특히 그 지하수에서 그 지하로 품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은 황새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러한 그 남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황새 서식지마저도 이 나라가 결국 이 매립장 허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국가적으로 치욕적인 일이죠, 이거. 민원25 취재진이 예산군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군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 주민들과 같은 입장이지만 현재 업체와 행정소송 중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사업장 조성에 필요한 군 관리계획 주민 제안을 신청했지만 군은 보전산지 입지 불가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미반영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예산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 피해 가능성과 청정한 지역 이미지 훼손, 농업과 관광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업체가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주민들은 반대 집회와 매립장 부지 한평 사기 운동 등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황새 관련 연구 자료를 타임캡슐에 담아 땅에 묻는 등 서식지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황새 캡슐은 오는 2096년 개봉됩니다. 주민들은 그때까지라도 청정 환경에서 황새가 보존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원25 정선영입니다. 정말 사소한 차이로 기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기에 임하기 전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는 중요한데요. 1년 동안 준비한 성과를 후회 없이 선보이기 위해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서기 직전까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3-3-5 무리를 지어 달리는 선수들. 경기를 몇 시간 앞두고 준비 운동이 한창입니다. 경기장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최대한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체조랑 스트레칭이랑 그냥 기본 보강 같은 거 하고 있어요. 한두 시간 전에 풀고 들어가요. 몸을 많이 풀면 이제 시합할 때 좀 가볍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유연성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것 때문에.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순간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긴장을 풀어보려 몸을 움직이는 선수들. 이내 출발 신호가 울리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나갑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지만 응원 나온 관중들은 우산을 쓰고서 자리를 지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일까 자리에 앉지 못하고 경기장을 바라보는 선수의 가족과 친구들. 혹여나 다치진 않을까 걱정과 함께 메달에 대한 기대도 걸어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경기하러 보러 왔습니다. 지금 비가 오니까 아무래도 미끄럽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하는 성과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가슴 졸이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노력의 성과를 선보이는 전국체전.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올해 안에 수도권 인구가 과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수도권 집중 강화를 넘어 수도권 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제2혁신도시 정책이 절실하고 형평성과 필요성, 당위성을 따졌을 때 그 첫 대상지는 충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하며 이번에도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일부 발전사들이 석탄 입고일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7일 열린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석탄 입고일을 임의로 변경해 91억 5,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석탄 입고일을 조정하면 발전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전 비용을 낮추면 단가가 낮은 순으로 발전 순위가 매겨져 추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가동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 의원은 입고일 변경 꼼수 등을 막기 위한 객관적 검증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예산군이 지명탄생 1100주년을 기념해 상징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징조형물 하부에 봉인된 타입캡슐이 관료 중심 자료만 들어가 주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하는데요. 군은 2억 1천만 원을 들여 군청 앞 회전교차로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지역 대표 특산물 사과를 반구상적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사과둘레 사각 패널에는 매연 윤봉길, 추사고택, 예당호 출렁다리 같은 지역 대표 인물과 문화재, 명소가 적혔습니다. 기단부에는 12개의 읍면지도를 새겼습니다. 내부는 연혁과 지명 관련 역사 기록을 담은 역사책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역사책 밑에는 현재와 역사 문화를 담은 타임캡슐을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군이 제공한 타임캡슐 자료를 보면 행정당국이 보관 중인 자료만 수장됐습니다. 본청과 읍면 등에 있는 직원 현황과 사진, 쓰레기 봉투 등 315점이 담겼습니다. 주민이 제출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홍성군이 주민에게 홍주천년 타임캡슐 기증품을 모집한 것과 대비됩니다. 주민 김모 씨는 이럴 거면 군청 광장에 설치하지 그랬냐고 비꼬았고, 정모 씨도 지역사회 의견을 먼저 수렴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로만 군민을 섬기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절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서 군은 다른 지역 조형물과 차별화하고 유사성을 피해 독창적 형상으로 표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성에 있는 홍주천년 기념탑 사각 패널과 내용, 모양이 유사하고 위치만 다릅니다. 두 지자체의 상징 조형물을 같은 업체가 제작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산과 홍성을 대표하는 상징 조형물이 비슷해졌습니다. 문제는 행정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업체가 얘기하지 않았다, 홍주천년 기념탑 아이디어를 빌렸다는 것을 몰랐다며 표절은 아니지만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인 이모 씨는 홍성 기념탑과 별반 다른 게 없다, 도대체 뭐가 독창성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부끄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서산시 내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영이 확대됩니다. 서산시는 운산면 거성 1리, 지곡면 환성 1리, 고분면 신상 3리 등 3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달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택시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도입한 교통복지제도로 현재 13개 마을 380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은 100원으로 가구별 한 달에 14회에서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공주에 있었던 최초의 충남도청 모습입니다. 1896년 충청남도 탄생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 충남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청 지하 1층에서 기록으로 보는 충남 전시를 엽니다. 이번 전시에선 충남의 옛 모습과 근대 행정 장비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태안해경이 6일 가이도 인근 해상에서 수상 레저 안전법을 위반한 레저보트 2척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탑승객 5명은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무등록 레저보트 운항 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가을 낚시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낚시 여선과 레저보트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지역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기 항로 개설 소식을 알리고 서산의 가을 여행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학생들은 대산항을 둘러보고 삼길포항과 민속 생강 한과 마을 등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을 즐겼습니다. 홍성군 광천 공공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사를 통해선 북카페가 새롭게 마련됐고 어린이 자료실과 종합자료실이 구분됐으며 실내 휴게실과 야외 휴게 공간도 정비됐습니다. 광천 공공도서관은 리모델링을 기념해 10월 한 달 동안 대출 건수를 2배로 늘리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적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9도, 홍성이 11도, 서산 12도, 당진과 예산이 13도, 태안이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 청양이 20도, 서산과 예산이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또 비에 얼룩진 차 세차하기 좋은 날이 되겠는데요. 빨래와 외출하기를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2에서 4m, 서해 남부는 1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